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뭘 배울 거냐? 이번 시간은 어, 이제 고종이 직접 정치하는 시기, 이게 이제 고종의 친정기라고 하는데 이 친정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그 고종의 친정기를 김지현 지사님 반갑습니다. 지금 막 수업 시작했어요. 진도는 지금부터 나가고 있으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자, 그럼 물어볼게요. 고종의 친정기라고 하는데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고종이 이때가 제일 권력이 강한 시기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이때를 제일 강한 시기라고 얘기를 하냐? 일단 아간 파천을 했지만 아간 파천이 돌아오고 난 고종의 권력은 진짜 셌습니다. 강했습니다. 왜 강했냐? 첫째, 일단 아버지 세력도 이제 정리가 됐고, 근데 자기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누구도 정리가 됐어. 자기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누구 세력이 정리가 됐어. 그렇죠. 민씨 세력도 이때 정리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종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이제 세력이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도 있잖아요. 일본하고 누구지? 러시아하고는 이때 당시에 한국을 두고 경쟁하고 있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로 누구가 앞장서겠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걸 많이 생각하는데 아간 파천을 했을 당시에 고종 그러니까 아간 파천을 했을 때는 당연히 러시아 세력이 있어야지. 근데 아간 파천에서 나오고 나서는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러시아가 너무 많이 뜯어간 것도 있었고 두 번째로 고종이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제 더 이상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고 일본은 한반도에 들어오고 싶은데 누구의 견제를 받냐? 러시아의 견제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고종은 이런 상황인 거야. 국내적으로는 왕과 부인의 세력이 정리돼 있고 국외적으로는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고종의 권력이 제일 강했을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독립협회 보겠습니다. 자, 시대적 상황을 대충 얘기했고 독립협회 옆에다가 작게 이렇게 적어두세요. 독립협회 옆에다가 뭐라고 적냐면은 이때는 고종이 아간 파천 중이었어요. 독립협회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자, 지금부터 판서를 잘 보겠습니다. 진사님들 판서를 좀 봐주세요. 김지 진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진도를 못 따라가 그런 건 아니에요. 알겠죠? 복습했어요, 복습. 복습하고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어서 볼게요. 책에 보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독립협회를 공부하면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독립협회가 독립신문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죠? 중고등학교 때. 근데 진사님들 이거 잘 들으세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 원래 독립신문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 독립신문을 만들던 회원들이 여러 사람을 모아서 그 다음에 독립협회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면 이제 중고등학교 입생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어려우니까 이거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독립협회가 독립신문을 만들었다 보통 이렇게 외워요. 근데 한능검도 그냥 이렇게 하세요. 독립협회가 독립신문을 만들었다 이러세요. 알겠죠? 여러분도 이거를 이렇게 공부하세요. 물론 내가 따로는 가르치지만 독립협회가 독립신문을 만들었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진사님들? 음. 독립협회가 독립신문을 만들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마산 건강검진센터를 갔는데 야 거기 가니까 막 내가 검사 받고 싶은 게 좀 많더라. 뭐 체지방 검사, 운동법도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뭐였지? 스트레스 수치도 계산해주고 뭐 이런 게 있더라. 한번 여러분들 시간 한번 가보세요. 근데 지금 좀 가는 건 그런 것 같다. 가니까 코로나 백신 맞는다고 사람들이 많이 줄 서 있던데. 자 볼게요. 독립협회. 열강의 이권 침탈이 가속화와 근대 문물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다. 민중 계몽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혹시 민중 계몽이 뭔지 아시는 분? 민중 계몽. 계몽이라는 뜻이 이성을 깨우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성이라는 건 뭐냐면 남자 여자 하면 좋습니다. 이성이 뭐예요? 이성. 과학적 사고를 이성이라고 해요. 그렇죠. 은지진 선생님 얘기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어볼까? 비 오니까 졸라 짱나네. 이게 뭐예요? 감성 이성. 감성이죠. 내가 그녀를 보면 설레. 그녀를 보면 빨리 만나고 싶어. 그럼 이건 감성이에요, 이성이에요? 그렇죠, 감성이죠. 그녀가 든 백을 보니까 버버리야. 버버리? 쟤네 집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이건 뭐예요? 감성이에요, 이성이에요? 그렇죠, 이성이죠. 그러니까 이성적 사고를 깨우치기 위해서는 과학적 사고가 필요한데 이 과학적 사고를 어떻게 하면 얻게 되는 거예요, 과학적 사고는? 교육입니다, 교육. 그렇죠. 지식을 획득하는. 은진 선생님 정확히 얘기하셨는데 학습과 교육이에요. 확실히 사범대학교 학생들 이런 쪽에 봤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예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독립신문을 창간했다. 독립신문 이렇게 읽어야 되죠. 문신립독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었어요. 그죠? 그래서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이 사람 서재필. 서재필인데 이 사람이 갑신정변 때 나이가 16살이었거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갑신정변에 실패했던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이 일본으로 도망갔어요. 이때 당시에. 그런데 김옥균은 일본한테 잡혀가서 뭐 귀향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프랑스에서 이제 고종이 보낸 암살단에 의해서 이제 그 죽게 되고 박영효는 친일파가 되고 서재필은 이때 당시 어떻게 되냐면 16살 이 사람이 이 갑신정변에 참가하면서 집안이 모두 몰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일본에 있다가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역사학을 전공합니다. 역사학. 그래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의학도 전공하고 미국에서 학예사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아마 그 대학 교수를 잠깐 했던 것 같아요. 서재필 선생님이. 그러니까 대학 교수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그 전임 교수 말고 약간 나처럼 시간 강사 이런 걸 좀 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근데 이건 내 생각인데 이 동양 사람이 미국에 있는 학교에서 그것도 시간 강사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그때 당시 얼마나 차별을 당했겠어. 지금도 이 21세기에도 피부색 가지고 난리를 치고 하여튼 그런데 그때 당시 이게 참 대단하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그러니까 공립하고 사립으로 얘기하면 이건 사립에 가까운 거고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민간 신문이라고 돼 있고 또 하나 여기 옆에다 적으세요. 한글과 영어가 혼용되어 있어요. 선생님 질문해 볼게요. 한글과 영어를 왜 혼용시켜 놨을까? 다른 나라한테 우리나라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요. 자, 독립협회 창립 초기에는 서재필, 윤치호 등 개화 지식층이 각자 참가를 했다. 서재필만 알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부의 관리들도 왔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이완용도 왔다. 여러분 위에다가 그냥 상식으로 적어주세요. 이때 당시에 이완용은 무슨 파일 것 같아요? 네,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 어제. 음. 이때 당시 칠러파였어요. 칠러파.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외우면 좋은데 넘어갑시다. 솔직히 얘기해서 외우면 좋은데 서재필하고 이완용만 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남지식인, 정부 관료, 도시 시민층 등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다. 그러면 여기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얘기는 독립협회는 오늘로 얘기하면 뭐와 비슷할까? 이것도 얘기해보자. 독립협회는 오늘로 비교하면 뭐와 비슷할까? 이걸 이해하고 가야 돼. 독립협회는 오늘날과 뭐와 비슷할까? NGO, 약간 그렇게, 그건 너무 좁게 들어간 거고, 넓게 얘기하면, 정치 시민단체죠. 어, 시민단체죠, 시민단체. 정치 분야의 시민단체. 그죠? 그래서 뭐 NGO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하죠. 하여튼 시민단체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단체예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자주 주권, 자유, 민권, 자강개혁 등을 했다. 활동, 러시아 공사관으로부터 고종의 환국을 요구했고, 자, 요거 중요하다. 영웅문 자리에 독립문을 건립했다. 자, 그렇다면 진사님 지금부터 영웅문이 뭔지를 독립문 여러분 대충 알 것 같은데 독립문이 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러시아 고문 철수도 있는데 그것도 줄 거 놓으세요. 밥 먹으면 왜 이렇게 너무 요새 잠이 와서 정신을 못 차리겠다. 김은지 지사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어제 신문을 읽어봤는데 그냥 은지 지사는 모를 수도 있는데 이 밥을 먹고 잠이 너무 오는 사람들은 위가 안 좋대. 이거 맞는 것 같아. 이거 들어본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혹시. 안 들어봤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대요. 이분이 서재필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하는데 잠시 이것 좀 서재필 선생님 얘기 좀 할게요. 서재필 선생님은 나중에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셨고 서재필 선생님이 여러분이 아는 그 안창호, 서재필, 이승만 요 세 명이 이제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 사람이 내심 기대한 게 있었나 봐. 뭐가 기대한 게 있었냐. 자기가 이제 대통령 후보감으로 자기한테 정치 세력이 이렇게 모이는 거를 기대를 했었나 봐.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이런 거 아니야. 혹시 문재인 대통령 그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이 대통령 후보 나올 수 있다고 막 사람들이 모였잖아. 누군 것 같아요? 안철수 씨 빼고. 안철수 선생님 빼고. 그때 문재인 후보,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 한 명이 더 있었잖아. 이 사람이 뭐 외부에서 활동하다 이 사람이 오면서 뭐 충청도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 막 정치 단체들이 만들어주고 막 이러잖아. 그렇죠. 반기문. 그리고 반기문 씨가 자기 대통령 하고 싶어 하고 대통령 이제 주변에서 막 하라고 하니까 나왔는데 막 자기를 욕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치를 안 해본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에 대한 비판이 있으니까 이제 한 번도 살면서 비판이라는 걸 안 들어본 사람이니까 왜냐하면 다 엘리트 코스만 밟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되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짜증나서 그만둔 건데 지금도 그렇잖아. 지금도 여러 대통령 후보들이 있는데 이분은 자기를 중심적으로 세력이 모아진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윤석열 같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은 세력들이 모이겠지인데 이 사람이 뜻대로 안 됐어. 두 사람 때문에. 혹시 이것도 여러분 나중에 시험에 배우는데 이때 당시에 대표적인 정치인 누가 있었겠어요? 해방되고 나서. 여러분이 아는 두 명. 해방되고 나서. 그렇죠. 김구. 한 명은 누굴까요? 남한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좀 당황한 거야. 자기는 되게 인기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물러나게 됩니다. 자, 잠시만요. 자, 이게 독립문인데, 이것도 옥스포드에서 12,000원 주고 샀는데, 자, 이거 내가 가서 찍은 건데, 진사님 여기 보면 기둥 같은 거 보이는데 보여요? 요 기둥.
어디 기둥인지 알겠어요? 요거 요 기둥 찾으셨습니까? 보입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영흥문이라고 해요. 영흥문. 영흥문이라고 하는데 영흥문은 청나라 사신만 들어올 수 있는 문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청나라 사신들만 들어올 수 있는 문이에요. 그럼 왕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뭘 지칭한다? 4대 관계를 이제 의미하는 건데 자, 이 영흥문을 이제 헐고 독립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질문할게요. 이 영흥문을 부수고 독립문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영흥문을 부수고 독립문을 만들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 독립을 했다고 돼 있잖아.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독립된 상태인데 뭘 독립한다는 얘기야 지금. 이걸 이해하고 봐야지. 이 청나라 사신만 들어올 수 있는 영흥문을 박살내고 독립문을 지었는데 우리나라 이미 독립한 상태인데 왜 독립문을 지었냐는 거지 내 얘기는. 뭘 것 같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진사님들? 아, 아깝습니다. 60점입니다. 60점. 이게 영흥 일단 이거부터 기억합시다. 일단 영흥문이 어느 나라 거라 했어요? 영흥문이 일단 청나라 거라 했죠. 그럼 영흥문을 부셨다는 얘기는 이제 4대 관계를 청산하겠다는 얘기예요. 청산하자. 근데 이거를 부시는데 정부가 뭐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정부는 왜 뭐라 안 했을까? 정부는 왜 뭐라 하지 않았을까요? 뭐 자기들도 자기가 하면은 좀 그렇지만 백성들이 나서주니까 고마운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왜 하필이면 그 앞에 시절도 많았는데 왜 이때일까?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 뒤에 있는 게 이해가 되는 거야. 왜 앞에도 부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가 있었나? 하여튼 부심 앞에 부시면 되는데 왜 이때 부시는 거야 하필이면? 다른 시기도 많은데. 오 김은희진의 100점. 청나라가 일본에게 패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선절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대한제국이 청과 외교 관계를 다시 외교 조약을 맺는데 진쌤 여기서 질문할게요. 이때 당시에 청과 대한제국이 다시 조약을 맺을 때는 4대 관계로 맺을까? 국가 대 국가로 1대1로 맺을까?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루트를 알아야 뒤에 있는 내용들이 이해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독립문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독립문을 보면 앞에 보면은 여기가 어디냐면은 서대문 형무소 밑으로 가면은 이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 지금은 서대문 형무소를 안 하고 서대문 역사관이라고 하죠. 읽을 때 문립독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독립문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독립문 이렇게 독립문이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 당시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하면 시험에 나오면은 이제 고종이 아간파천 중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자. 이 러시아 고문의 철수 요구. 러시아 고문이라는 거는 러시아 사람들의 러시아가 고문한다는 게 아니고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 정부 요직에 배치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자꾸 뭐라고 감시했거든. 그래서 그러한 것들. 음, 간단히 얘기하면 러시아의 감시에서 벗어나자 이런 주장을 하게 됐고
자유민권운동 이런 것들, 기본권 획득, 참정권 운동 이러한 단어들 자 봅시다. 진짜 이거 솔직히 다 중요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자 지금부터 설명해 볼게.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은 독립협회를 찍어야 돼. 뭔가가 독립, 그다음에 또 국민의 기본권 이런 거 얘기하면 독립협회 찍어야 돼. 그래서 의회를 설립하자고 주장을 했다. 여기 보면 만민하고 관민공동회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 넘어갈게요. 자, 고종이 러시아 공상화에서 이제 돌아옵니다. 1년 만에 돌아왔나? 2년 만에 돌아왔나? 한 1년 만에 돌아왔네요. 1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나라를 선포하는데 그 나라의 이름이 대한제국입니다. 대한제국. 그래서 이때 대한제국을 다른 말로 광무라고도 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고종이 연호를 사용하는데 광무라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자, 배경 국제사회가 요구했다. 자, 그러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지금 다른 나라 공상화에 있으니까 그것도 웃기고 국내 여론악화. 국내에서도 고종이 아간 파창한 거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했어요. 대표적인 단체가 독립협회 같은 단체들이 비판을 했다. 자,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연호를 광무라고 했다. 이제 황제가 된 거예요. 자, 독립문이 이때 완공됐고, 자, 여기서부터 진사님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판서를 해주는 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판서를 잘 주세요. 잘 보세요. 자, 먼저 이거부터 기억하자. 독립협회는 무슨 단체? 시민단체예요. 그래서 고종의 황궁을 요구하는 시위들을 했어요. 우리도 그런 거 아니야? 이제 시민단체들이 나와서 시위하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세상에 저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 어제 뭐지? 혹시 여러분 뉴스 봤어요? 어제 장애인 학생들한테 강제로 김밥 먹여가지고 그 남자 그 장애 있는 학생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장애인 단체에서도 이 장애인 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막 지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보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런 걸 보고 관련된 법을 이제 제정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독립협회가 고종 보고 돌아오라고 하니까 고종도 주변의 그 국민들의 반응이 좋지가 않으니까 당연히 돌아와야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고종이 돌아옵니다. 이게 이제 독립협회에서 이제 했던 일 중에 하나인데 이제 독립협회는 일단 이거부터 좀 기억하자. 먼저 이 단체는 친일적입니다. 친일. 그럼 여기서 친일이라는 것은 나라를 파는 행위를 했어요. 일본을 배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친일은. 독립협회는 친일단체입니다. 그럼 뭐에 가까울까? 나라를 파는 거야. 다른 일본을 배우자는 거야. 여기서 친일은. 그렇죠. 배우자예요. 근데 이 독립협회가 싫어했던 나라가 있는데 그 싫어했던 나라가 누구냐면 바로 러시아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러시아의 고문관을 철수해 달라고 얘기했고 아까 우리 책에서 내가 설명 안 했, 지금부터 설명할 건데 거기 보면 전령도 조차가고 있어요. 전령도 조차. 이게 섬 이름인데 혹시 전령도가 어딘지 아시는 분? 혹시 아시는 분? 전령도. 이거 진사님 필기 좀 어디 할 수 있으면 꼭 하세요. 전령도가 뭐예요? 어딘지 아시는 분? 이게 혹시 그 진사님 들어봤어요? 부산에 가면 영도라는 섬 들어봤어요? 영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부산의 영도를. 그 영도가 전령도예요. 그죠? 근데 이 전령도가 이거 공무원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전령도에서 견훤이 여기서 말을 키웠대요. 말이 여기서 말이라는 건 군마를 얘기하는 거겠죠. 군마. 학생들이 질문하더라. 선생님 이때 당시에 전령도면 부산인데 그럼 견훤이 부산까지 왔다는 거예요. 네, 왔겠죠.
그럼 언제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 추측인데 아마 견훤이 포석정에서 그 왕을 하나 죽였다 했잖아요. 경순왕인가 걔를 경혜왕인가 걔를 죽였다 했잖아요. 경혜왕.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서 경순왕이 왕이 됐다고 내가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말을 키우지 않았을까라고 싶어요. 그래갖고 그럼 자 여기서 질문. 전령도 조차라는 뜻을 다른 말로 풀이해 보세요, 지사님들. 전령도 조차를 다른 말로 풀이해 봐. 전령도 조차를 다른 말로 좀 풀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전령도가 어디예요, 지금에? 일단 같이 해봅시다. 전령도가 지금에 어디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부산이라 했죠. 그리고 그저께 얘기했나? 조차가 뭐예요? 군대를 주둔하다 뭐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면 부산에 지금 어느 나라 군대가 주둔하겠다는 얘기예요? 부산에. 러시아 군대를 주둔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부산에 러시아 군대가 주둔하면 일본하고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우리 땅에 다른 나라 군인들이 온다 하니까 이 독립협회가 이를 반대한 거예요. 그럼 이건 독립협회 무슨 기능이겠어요? 순기능이겠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데 독립협회가 지향했던 거는 입헌군주제예요. 그럼 질문, 왜 독립협회는 입헌군주제를 주장할까? 이 사람들은 누굴 좋아한다 했어요? 일본을 좋아하니까 일본 같은 정치 형태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입헌군주제라는 건 뭐냐면 왕은 있지만 권력은 없고 권력은 의회에서 다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걸 입헌군주제라고 하는데 독립협회는 기본적으로 입헌군주제를 주장했어요. 그러다가 이 독립협회에서 토론회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시험에 나오는 만민공동이에요. 만 명이 참석해서 토론회를 연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만민공동회 때 백정 출신인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연설을 했어요. 그럼 내가 또 하고 싶은 말. 박성춘은 무슨 출신? 백정 출신이다. 백정은 남 앞에 와서 얘기 못하거든요. 근데 와서 얘기했다는 것은 당시에 이 독립협회가 상당히 개방적이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고종이 돌아왔어. 근데 고종이 봤을 때는 이 독립협회가 마음에 안 들어. 왜 마음에 안 들까? 자, 이거를 이해를 해야 다음 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고종은 왜 이 독립협회를 안 좋아하고 특히 만민공동회를 싫어했을까? 바로 입헌군주제 때문이에요. 왕의 권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종이 삐졌어. 그래서 고종이 독립협회와 만민공동에 대한 해산 명령을 지시합니다. 그러자 이때는 당시에 많은 지식인과 관료들이 이 독립협회를 지키기 위해서 독립협회에 가입합니다. 이때 당시 지식인들은 독립협회 같은 단체가 많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거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만민공동회가 이름이 바뀌는데 그게 바로 관민공동회로 이름을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한테 내가 시험 문제 낼 때 지난번에 문성대에서 이거 한번 냈던 것 같은데 냈나? 모르겠다. 하여튼 만민에서 관민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를 고르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만민에서 관민으로 바꾼 이유는 얘네들이 실력이 좋은 것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만민에서 관민으로 바뀐 거는 고종의 삐짐을 우쭈쭈 해줘야 됐기 때문이죠. 다시 만민에서 관민으로 바뀐 건 뭐다? 고종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다. 질문. 이제 이걸 또 알아야 이제 이해가 딱 되지. 고종의 마음을 가장 달래주는 좋은 방법 뭘까요? 고종의 마음을 가장 달래주는 좋은 방법. 고종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거. 고종이 뭔가 안 삐지고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동원진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 말고. 그렇죠. 입헌군주제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입헌군주제를 안 하겠다는 건 뭘로 해야 돼? 왕권 강화를 얘기해줘야 돼. 근데 고종은 이때 당시에 왕이야, 황제야? 황제니까 왕권 강화라고 얘기하면 안 돼.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돼? 황권 강화라고 얘기해야 돼. 그래서 시험 문제에 관민공동회가 나오면 학생들이 틀려. 왜? 독립협회는 자기가 알기로 입헌군주제라고 알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자고 주장하니까 뭔가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안 맞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틀리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러면 관민공동회가 해야 되는 건 뭐야?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는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자. 황권 강화를 주장하겠죠. 그래서 관민이라는 뜻이 이때 당시에 지식인과 관료들이 대거 가입을 했다. 대표적인 관료 중에 이게 윤치호라는 윤지 뭐야? 윤 윤치호 맞네. 윤치호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이 들어오게 돼. 이 두 개는 확실히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책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독립협회. 종로의 독립협회가 만들어졌다. 만민공동회가 열렸다. 이들은 러시아 고문 철수를 주장했다. 요거 시험 나온다 했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부산의 전령도 조차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는 거. 누구 때문에? 독립협회가 하도 반대해서. 백정 출신인 박성춘이 연설을 했다. 이것도 시험 나오고. 이 사람이 박성춘이죠. 이 사람이 연설을 했고. 고종은 독립협회가 만든 만민공동회가 입헌군주제로 자신의 권력을 제한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고종은 독립협회에서는 고종이 이제 해산을 지시하는데 독립협회에서는 만민공동회를 지키기 위해 정부 대신에 참여시켜 다시 독립협회를 개편한다. 그래서 이 독립협회 이름이 바뀌는데 그게 관민공동회다. 관민공동회 나중에 할게요. 자, 명동성당 근대식 건축물이며 프랑스 선교사가 제작을 했다. 요거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성당이에요. 아마 두 번째로 큰 게 내가 알기로 그 전주에 있는 성당일 거야. 근데 이게 큰 성당이 만들었는데 이게 왜 시험에 나오냐? 요거 때문에 시험에 나와. 이것도 왜 시험에 나오냐? 이때 당시에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민주화 운동하거든. 그래서 민주화 운동하다가 어디로 숨냐? 이제 성당에 숨는 거야. 질문. 성당에 숨으면 경찰이 못 잡아가요. 왜 못 잡아갈까? 이 천주교가 다른 나라와 네트워크가 돼 있기 때문에 만약 군인들이 함부로 성당에 들어오게 되면은 다른 나라 뉴스에 엄청나게 비판의 글이 이어질 거고 그 비판이 심해지면 자동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소도 느낌이 있죠.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상황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명동 성당은 안 건진 거죠. 내가 만나보신 분은 이 민주운동 하신 분인데 이 명동 성당에서 이 스님 그 명동 성당에서 신부님들이 끓여준 라면이 너무 맛있었다면서 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관민공동회 볼게요. 자, 진생들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여기 그 독립협회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자, 윤치호, 남궁호, 박정양 등이 관료를 중심으로 참가를 했다. 자, 이들은 요거 시험에 나온다. 헌의육조라는 개혁문을 발표해서 고종에게 주었다. 첫째,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정부와 백성이 합차여 이게 중요하죠. 전제 황권을 경고해야 할 것. 자, 1조 다시 질문합니다. 1조가 왜 중요할까? 1조가 제일 중요해요. 1조가 왜 중요할까? 근데
통지재산 그게 아니고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관민공동회 할 때 고종이 삐졌잖아. 그럼 고종을 달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고종을 달래려면 황제의 권력을 강화해야 된다잖아. 그게 이거잖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추원 의장. 중추원은 나중에 할 거예요. 일단 넘어가죠. 그 다음에 재정을 탑지부에서 관할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자, 이러한 내용들을 잘 들어야 돼. 이러한 내용들을 관민공동에서 만든 거야. 이 헌의육조라는 내용문을. 그래서 이 내용문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다 갖다 줬냐? 고종에게 갖다 준 거야. 그럼 고종 이거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 좋아했지. 당연하게. 왜 이게 있잖아. 그래갖고 이때 당시에 중추원이 설치되는데 이 중추원 시험에 나와요. 한 번씩. 이 중추원이 오늘로 얘기하면 국회야. 국회. 대한제국의 국회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해 나갔다. 자, 독립협회 해산 볼게요. 독립협회가 결국 해산이 됩니다. 왜 해산이 되냐? 공화정을 만든다 해서. 공화정이 중요한데 공화정이 뭐예요? 진사님들 공화정이 뭐예요? 왕이 없는 국가. 왕이 없고 지도자를 국민이 선출하는 국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하고 프랑스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공화정은 아니지만 그 프랑스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지도자를 뽑잖아. 의회에서. 근데 의회에서 뽑고 왕이 없으니까 공화정인 거예요. 왕이 없는 국가. 그게 공화정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왕이 없는 국가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고종 입장에서 옷 벗어야지. 그래서 차마 옷을 벗을 수 없다는 고종이 해산을 지시했다. 자, 한국협회. 한국협회 옆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보부상 이익단체. 보부상 이익단체라는 건 뭐냐면 보부상들의 자신들의 입장과 뭐라고 할까? 입장하고 피해본 거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게 이익단체인데 보부상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단체야. 근데 얘네들 이름을 바꿔갖고 한국협회가 됐는데 이 한국협회가 정부의 뇌물을 받고 정부가 시킨 돈을 받고 갑자기 몽둥이 들고 가서 독립협회를 해산시킵니다. 독립협회 입장에서 맞을 수가 없으니까 이 독립협회에서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일부분이 일본 사람들도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맞으니까 화가 나니까 이제 몽둥이 들고 나와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한국협회가 이제 보부상 연합단체인데 그 진사님 내가 그런 얘기를 했나? 보부상은 조선 후기 때 대표적인 상인입니다. 그러면 보부상은 조선 후기의 상인이긴 하지만 조선 전체의 이익을 막 관할하고 이러진 않았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한국협회가 정부의 돈을 받고 몽둥이 들고 나와서 독립협회랑 싸우게 됩니다. 근데 정부는 치안을 어지럽혔다는 죄로 독립협회와 한국협회를 해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한국협회 이런 단어가 나오면 보부상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사님 여기서부터 한 챕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종의 광무개혁을 이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무개혁은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잠깐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사님들 제가 2시 10분에 수업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수고를 했어.